예고해드린 대로 반도체 집중 분석 들어갑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미국을 계속 압박합니다. 미국 독점에 맞서고 있는 중국.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약화될까요? 이 부분 다뤄봅니다.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알리바바 쇼크에 대한 리포트 혹은 이제 미 정부에서 상무부 쪽에서 규제 철회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같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다룬 리포트가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오늘 방송으로 따끈따끈하게 전해주신다고 맞죠? 네, 맞습니다. 바로 여쭤볼게요. 일단은 VEU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 쪽의 결정을 보셨을 텐데 중국에 우리 쪽에서 아직 공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다. 아니면 한편에서는 이제 국내 공장을 더 세울 것이기 때문에 소부장에겐 좋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요. 바이든 정부 때 있었는데 이번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지금은 되게 굉장히 세게 나가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조금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의 낸드 팹의 낸드 캐파의 31% 정도가 중국에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더 많습니다. 하이닉스는 디램의 36% 그리고 낸드의 37%가 지금 다 중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쨌든 결국에는 다 이제 미국으로도 수출이 되고 다른 나라로도 수출이 되는 구조다 보니까 만약에 미국이 이렇게까지 너무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면은 미국 내에서도 뭐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에서도 공급망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22년도처럼 처음에는 이제 협상 카드로 이렇게 좀 세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조금 완화해주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나리오로 흘러갈 거다. 규제 완화, H20도 그러했듯이. 그러면은 공급 차질 관련해서는 미국이 타격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건데 당장 우리 쪽으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소부장 관련해서 공급 차질 우려는 당장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중국 쪽으로 소부장은 저희가 원래부터 보수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언젠간 닥칠 리스크라고 아마 장비 업체들 다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안책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여파를 이미 예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VEU 이슈는 소부장 특히죠. 소부장에 국한돼서는 중립 의견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큰 이슈 아니다. 그럼 더 중요한 알리바바 AI 쇼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의 엔비디아와 관련된 호환성까지 높은 그런 칩을 이제 개발한다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거의 다 개발 완료가 됐다. 이 내용을 이제 미국의 독점력이 깨지는 이슈로 많이들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이슈입니까? 사실 이거는 이미 예견돼 있던 일이에요. 미국이 그렇게 계속 AI 칩으로 중국을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내부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부으면서 지원을 이미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견됐던 일이고 알리바바나 뭐 화웨이나 이런 업체들이 조금 유의미한 성과를 최근에 났다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칩 대 칩으로 보면은 뭐 엔비디아의 뭐 H800 칩이나 H100 칩이나 이런 것과 성능이 유사하다라고 알려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AI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칩 단일 칩의 성능이 아닙니다. 이거는 칩 간에 연결되는 그 시스템적인 거나 뭐 냉각 시스템이나 거기에 붙어 들어가는 HBM, 낸드 이런 것들까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국 대비해서는 조금 불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일 칩은 조금 잘 만들더라도 이걸로 인해서 뭐 칩 시장을 장악하거나 이럴 가능성 굉장히 적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실제로 되게 칩을 잘 만드는 업체인 인텔, AMD 그리고 이제 빅테크 업체인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업체들도 자체 칩을 다 갖고 있어요. AI 칩을 22년도, 23년도에 출시해가지고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압도적이라는 거는 엔비디아가 이 단일 칩의 성능뿐만 아니라 칩 간 연결해주는 그 인터페이스 같은 것들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개발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쿠다라는 것도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뚫기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중국이 뭐 단일 칩은 잘 만들어도 나머지 것들은 아직 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완전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할 수는 있어도 뭐 한 10년 내로 이거를 해자를 무너뜨리기에는 저는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중국의 AI 칩 많이 따라왔지만 H20을 대체하기에는 딱 10년 안에는 매우 힘든 이야기다. 그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지배력이 꺾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엔비디아 측면에서 봤을 때는 관전 포인트로 뭘 따라가 보면서 봐야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점유율밖에 없겠죠. 다른 경쟁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체 칩 개발하는 그런 쪽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AMD나 인텔이 만드는 거는 GPGPU라고 부르고요. 뭐 AI GPU라고도 부르고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처럼 자체 서버에다가 자기네들 칩을 탑재하는 애들의 칩을 보통 ASIC 반도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또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는 한데 사실 자기네들 서버이기 때문에 억지로 조금 탑재를 하는 거지 성능 자체는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봤을 때 성능 자체는 이제 엔비디아가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그럼 10년대로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견이세요? 이거는 이제 젠슨 왕도 GTC에서 항상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높지만 엔비디아의 점유율은 점차 떨어질 것이다.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강점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뭐 60%대 아래로 떨어지기는 힘들 거다 이런 식으로 항상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동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측면이 또 고민이 됩니다. 결국 엔비디아와 TSMC와 SK하이닉스의 3자 연합 구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시면서 하이닉스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맞습니다. 하이닉스가 최근 급격하게 떨어진 것도 뭐 엔비디아의 시장 지배력 흔들리고 이 측면에서 SK하이닉스의 또 시장 지배력도 조금 흔들리고 있다 이런 의견이었었는데 하이닉스의 투자 관점에서는 지금 매력도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저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엔비디아도 조금씩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HBM이 조금 많이 개선되면서 이제 마켓 쉐어를 뺏기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요. 이런 점들을 감안하더라도 하이닉스가 돈을 너무 잘 법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뭐 30조 원 중반대, 내년에는 40조 원이 넘을 거고요. 내후년에는 조금 먼 얘기기는 하지만 30조 원 이상 벌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BPS가 올해 14만 5천 원, 내년에 뭐 19만 2천 원, 내후년에 23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결국에는 주가는 이제 이익 곱하기 뭐 EPS나 BPS 곱하기 PER 이나 PBR이잖아요. 그래서 이 BPS 단에서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만큼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못 준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BPS가 올라오면서 주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큰 틀에서 그러면 개별적인 이슈는 이상무인데 반도체를 뒤흔드는 변수 중에 하나는 관세잖아요. 품목관세 하반기에 다시 반도체를 뒤흔들 이슈가 되진 않을지 리스크로 점검하세요? 당연히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유예가 된 거예요. 원래 5월 중으로 반도체 관세에 대해서 확정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관세가 확정이 안 돼서 빵프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뭐 스마트폰이나 PC나 서버를 만드는 업체들이 어차피 관세가 적용되면은 뭐 10%든 20%든 비싸질 거니까 지금 미리 가져가자라고 해서 재고 축적을 하고 있는 풀린 수요라고 하죠. 네. 선주문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약에 관세가 확정이 되면은 한 2-3개 분기 정도는 재고 소진 구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좀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 조성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 수출이 일시적으로는 또 좋았다라는 해석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품목관세 리스크가 남아있는 구간 그리고 과제들이 아직 있다는 측면으로 지금 멘트들을 다 들어봤거든요. 하반기에 반도체 전략 어떻게 짜야 됩니까? 저는 일단 이렇게 리스크들이 많은 상황에서 중소형주를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리스키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대형주를 조금 지금은 선호를 하는 편이고요. 그중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던 하이닉스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하이닉스의 최근 조정은 방금 말씀드렸던 관세 풀린 수요 중단 그리고 뭐 HBM 경쟁 과열 뭐 엔비디아의 경쟁력이 조금 흔들리는 약간 이런 점들을 다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말로 갈수록 생각보다 내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좋아지네. 생각보다 HBM 수요가 늘어나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구간이 올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하이닉스 담고 조금 묵혀두는 게 맞는 전략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말에 주셨던 탑
탑픽이자 가격이 33만 원입니다.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격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전략 박상욱 신영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